네, 걱정이 많으시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 최초로 메르스 진단 키트를 개발한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아마 제일 지금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병이냐 하는 것이죠. 치사율 40%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야, 이거 좀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 공포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 병입니까, 메르스가요? 그 바이러스 질병 중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맹위를 떨쳤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낮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중에서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과거에 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전파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떤 그 초동의 방역 대책이라든가 그 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전파력은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걸렸을 때 그러면 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예, 그 급성의 폐렴을 동반해서 이게 그 말기로 가게 되면 전 장기들의 어떤 그 부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폐렴이 가장 주요한 증상이고 특히나 그 면역력이 높지 않은 뭐 고령의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사우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치사율이 40%라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산술 평균적으로는 40%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숫자 대비해서 퍼센테지로 보면 40% 정도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치사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에볼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10명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뭐 하더라도 그 중에서 4명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이 모두 그렇듯이 예. 그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만 어떤 대진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원이 된 상태에서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그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지면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치사율이 높아진 이유가 이 질병이 정체가 모를 시기에 네. 그 사우디나 중동 약간 폐쇄적인 국가들에서 병원 내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높아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를 어쨌건 병원에 가서 받으면은 40%는 아니고 예. 그냥 놔뒀을 때 그렇죠. 치사율이 40%라는 것이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백신도 없고 딱 치료약이 없는 것은 맞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백신은 지금 뭐 아마 이것이 서유럽 국가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발생을 했다면 네. 백신이 굉장히 뭐 연구가 많이 됐겠지만 사실은 중동에 국한돼서 나오는 질병들이었고요. 그래서 연구 자체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이슬람 국가 특유의 좀 폐쇄적인 문화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낙타에서부터 유래됐다라는 그 증거들이 확인이 됐고 학계 보고가 됐지만 낙타라는 동물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숙주가 예. 사실은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신성시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고병원성 질병이 왔을 때 살처분을 하잖아요. 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었을 때 어떤 그런 적극적인 좀 그 액션을 하기에는 좀 힘든 문화적인 또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환경 수준 그리고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뭐 10명, 100명이 걸린다, 감염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치사율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치사율을 사실 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예. 치사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된 환자가 어떤 뭐 신부전이라든가 기전의 증상을 갖고 있고 질병을 갖고 있고 또 고령이라든가 면역력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면 네. 국내에서도 충분히 사망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가장 관건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도 잘 돼 있고 이 메르스란 질병이 생소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 바이러스성 질병의 근본적인 특성상 어떤 격리 조치, 그러니까 조기에 감염된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격리해서 더 이상 직접 접촉해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두 번째로 궁금해 사람들이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얼마나 잘 감염이 되는 것이냐. 네. 지금 이건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있었는데 같은 병실이 아니라 옆 병실에 있었던 분도 확진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층에 있었던 그 환자도 오늘 또 추가로 확진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어느 정도의 공간에만 있어도 이게 감염이 되는 것이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470명 정도가 지금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2012년도 7월 달에 처음 발견된 이후로 사실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연구들도 진행된 결과들을 보면 사실 이것이 어떤 같은 공간을 점유한다고 해서 공기 전파, 그러니까 이런 공기 전파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 또는 공기 전파를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지금 나오곤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최초 감염자이신 분이 예. 바이러스를 좀 많이 배출하시는 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재채기를 한다거나 침이 튄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직접 전파가 된 것으로 지금은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네. 이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제로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질병의 추이를 봐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채기를 통해서 뭐 기침을 통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다른 떨어져 있는 병실도 있고 예. 같은 층에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내가 재채기를 한 어떤 뭐 책상 위라든가 네네. 뭐 그 침대 위에 놓여지던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예. 막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화장실 위에 변기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우연히 어떤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손에 닿는다거나 이럴 경우는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2인실에요. 잠깐 그 감염도 잠깐 보여주시고요. 그 2인실에 그 입원해 있었던 그 2인실에서요. 제가 잠깐 한번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지 않습니까? 이 2인실에 처음 이제 감염됐던 분이 여기 입원을 해 있었고, 그리고 부인이 감염됐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환자가 감염됐고, 이 4시간 정도 문병을 왔었다는데 이분의 그 또 딸이 감염됐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이분도 잠깐 왔다 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침이 튀었으니까 그 책상을 만졌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병실 여기 있었다는 그것으로 감염됐다고 하니까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이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네. 현상으로 보면 공기 감염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 서열도 지금 최근 전장은 아니더라도 예. 분석이 지금 최근에 완료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전해 들었는데 바이러스가 어떤 우리가 공기 전파를 의심할 만한 어떤 돌연변이라든가 예.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동 바이러스가 그대로 왔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지금까지 어떤 그 데이터들과 연구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볼 때 네. 공기 전파보다는 좀 이례적으로 예. 첫 번째 감염되신 분이 뭐 면역이 부전돼 있다거나 이래서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그래픽상으로 보였듯이 그 공간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 정도의 그 공간 내에서는요 거의 하나의 그 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그 감기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지만 메르스에 걸렸을 때 비말이 튀게 되면요 비말 안에는 약 비말이라는 게 뭐죠? 그 침이나 어떤 재채기를 했을 때 분비물 같은 분비물인데 비말이라고 하면은 이게 공기 전파가 되려면요 예. 그 직경이 5마이크론 이하여야지 공기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 그 눈에 보일 정도로 5마이크론 이상의 분비물 수준의 것들이 튀거나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한 방울 안에는요 약 1,000만 개의 알갱이 정도의 바이러스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 어쨌건 그렇더라도 참 걱정인 것이 예. 그러면 중동 요즘 다녀오는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런데 중동 다녀온 분들을 다 격리하고 다 검사를 그렇죠.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뭐 지금 정부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그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예. 매뉴얼도 정해져 있고 규정도 지금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개인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 당국도 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모든
그 WHO의 공고안을 봐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CDC에서 나온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케이스는 중동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동과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감염된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를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예, 예. 특별히 예찰, 그러니까 모두 다 가둘 수는 없죠.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하고요. 다음에 임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예. 좀 격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 2차, 3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중동에 가신 분들도 사실 중동에 가게 되면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그 경험을 했지만 이 낙타라는 동물이 상당히 레저나 어떤 관광 상품과 연계돼서 그렇군요. 노출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낙타를 동물원 가서 말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호기심에서 굉장히 그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혹시 가능성 있는 분들은 진단을 스스로 빨리 해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예. 필요할 텐데, 1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 문 교수님 팀이, 송 교수님 팀이 개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잠깐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좀 짧게 예, 이거 뭐 해주시죠. 키트는 예. 뭐 이 작년 이맘때에 그 개발이 돼서 예. 그 사우디 가서도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예. 뭐 쉽게 설명드리면 임신 진단 키트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임신 진단 키트와 원리가 똑같고요. 그 의심되고 있는 환자의 그 비말이나 가검체를 예. 가져다가요. 그 요 튜브 안에 예. 그 뭐 가래침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스트립을 거군요. 예. 이렇게 요 흡습지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예. 15분 안에 밴드가 쭉 올라가면서 네. 양성일 경우에는 2줄이 나오고요. 예. 음성일 경우에는 1줄이 나오는 그래서 15분 이내에 검출이 가능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은 자가진단 빨리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정부 역할도 굉장히 지금 매우 중요한 예. 그런 때입니다. 고려대 송대섭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